안녕하십니까,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39번째 시간으로 이민 편인데요. 일간 임수, 그리고 이민 일주, 또 봄철에 태어난 일간 임수에 대해서 한번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수하면 이제 큰 물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임수일간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아마도 물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런 모습, 즉 순리대로 사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너무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그럼 과연 우리 고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임수일간은 우리 적천수에 이르기를 임수 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하, 큰 물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수는 어떤 맑고 깨끗한 물이라고 하면, 임수는 좀 더 큰 강이나 호수처럼 큰 물을 말한다. 그 다음에 또 임수는 우리가 천하라고도 합니다. 천하, 하늘의 큰 물이라는 뜻인데, 하늘의 큰 물, 어떤 물을 말할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우리가 왜 지상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때요? 그 수증기가 하늘을 떠다니다가 이렇게 뭉치게 되죠. 그걸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잖아요. 구름. 근데 구름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어때요? 구름이 까맣게 변하지요. 그래서 이제 먹구름이 되면 다시 이렇게 비로 내리게 되는데, 물이라는 것이 어때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로 지상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흐르는 성질, 이걸 우리가 통하라고 하지 않을까. 더 큰 의미로는 우주의 흐름까지도, 우주도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흐름까지도 우리가 통하라고 한다. 두 번째, 오행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윤하라고 했죠. 윤하,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수는 임수나 개수도 마찬가지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 해서 윤화성이라고 합니다. 윤화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는 인, 이, 예, 지, 신 중에서 지에 해당된다. 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지자죠. 그래서 수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래서 수일간들이 좀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수일간의 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걸 큰 물을 대하수라고 하죠. 대하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강이나 호수, 바다의 의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물을 우리가 임수에 이렇게 비유한다. 그 다음에 임수의 특성으로는 우리가 이제 네 글자로 줄여서 지유, 환유라고 하죠. 지유, 환유다.
그래서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행시를 지어보면 지, 임수일관들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이 강하고 융통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유연성, 융통성.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흐르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우리 같으면 앞길을 막으면 화가 날 법도 한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조용히 그냥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유연성, 융통성. 그 다음에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 정력을 말하는데요. 수일관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서 사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는 그 유시무종이라고 하죠. 유시무종. 수일관들이 시작은 잘 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관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시작을 하면 반드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수일관으로 태어났다면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반드시 마무리를 짓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간 임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고로 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북쪽이죠? 북쪽. 그 다음에 색상은 원래 물 색깔은 무색인데 수는 흑색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수일간들은 속을 알 수 없다는 뜻인데 어때요? 바다 깊은 곳은 속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일간들은 겉모습을 봐갖고는 속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흑색에 우리가 비유한다. 그 다음에 장기로는 수라고 하는 것은 심장, 방광이죠. 방광.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심장. 그 다음에 걸른 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오줌통을 말하죠. 그래서 방광.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주위에 그 심장이 안 좋아서 투석하는 사람을 많이 보셨죠. 투석.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때요? 그 피를 빼내 가지고 노폐물을 걸러 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그런 일을 이제 투석이라고 하는데, 저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투석 중에 있는데, 이 투석은 보니까 주 2회 그 다음에 이 신장이 나쁘면 장기 이식 받는데 무려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투석 환자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8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피를 이렇게 걸러서 다시 집어넣는다는 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모든 장기가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 신체 그 오장육부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아서 잘 작동한다는 게 얼마나 그냥 우리가 진짜 축복받은 일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을 너무 함부로 이렇게 쓰지는 않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장을 이렇게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체 부위 중에서는 우리 귀를 수에 해당됩니다. 귀. 그래서 귀라고 하는 것은 청각이죠. 청각. 예전에는 어때요? 나이가 벌써 60만 되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못 듣는 분 우리 어르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80, 90이 돼서 보고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몸만 건강하면 충분히 100세까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가 요즘에 농담으로 선생님 요즘 앞으로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보통 80세 정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80세는요 기본입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 세대는 100살까지는 살 수 있고요. 우리 아래 세대들은 120살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그야말로 그 건강관리만 잘하면 이제 진짜 그야말로 100세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일간 임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 두 번째 이민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큰 그 호수라고 했죠. 큰 강이나 호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임목은 큰 나무를 얘기하는데, 이 두 글자를 가만히 보면은 어때요? 큰 호수 옆에 왜 여러분 큰 그 수양고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민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미남 미녀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걸 문창이라고 하죠. 문창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에 관한 귀인이 세 가지가 있죠. 학당, 그 다음에 문곡이 또 있죠. 문곡. 이 세 귀인 다 어때요? 학문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민일주들은 문창성을 뒀기 때문에 학문에 조예가 깊고 문필가들이 많습니다. 문필가. 일단은 이 세 가지 귀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글씨, 말씨, 이 학문 분야에는 아주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이민일주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십성으로 수생목,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고 했죠. 근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에 해당된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음, 한우물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상관이라는 게 있죠. 상관은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호기심, 다재다능하죠. 그렇지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식신에 잘 어울린 직업으로는 말로 하는 직업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 이 서비스 계통. 뭐 말로 하는 직업 많죠. 뭐 변호사 아니면 판사, 뭐 일단은 이렇게 말로 하는 직업이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 유흥업이나 또 의식지역 관련된 숙박업 이런 계통에도 잘 어울립니다. 음식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의식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육친으로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친으로는 남녀경우는 식상은 처가에 해당되죠.
근데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에 해당됩니다. 자식. 그래서 세 번째 이성 문제를 보면 일지가 배우자 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여명의 경우에 자식이 오면 식상은 관을 극하죠. 원래 여명은 지지에 관이 와야 되는데 관 대신 식상이 있다는 것은 식상은 관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득자부별이라고 하는데요. 여명의 경우에 이렇게 지지에 식상을 준 사람은 일지에 식상을 준 사람들은 득자부별 자식 낳고 헤어질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때요? 자식이 너무너무 귀하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두 명도 거의 드물고 한 명인 경우도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간에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좀 이제 옛날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배우자 관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있는 것보다는 식상을 두면 부부간에 좀 불화나 갈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별하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임수일간이 임목을 보면 임계수는 지지로 보면 해자축 겨울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임묘지는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다음에 봄이니까 후병이잖아요. 그래서 후병사묘니까 임묘지는 병사묘에 해당되니까 이는 병지에 해당된다. 병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병지를 두면은 병약하다는 뜻이니까 몸이 아플 수 있겠죠. 우리가 또 병지는 역마살이라고 했습니다. 역마.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병을 준 사람은 아주 분주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성향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인 자체가 인사신해가 또 역마죠.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병을 준 사람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아주 분주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2운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양간일 경우에 지금은 이제 임수니까 임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양간일 경우에 12운성을 찾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양간일 경우에는 나하고 지지로 같은 계절은 임계는 지지로 해자축이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같은 계절 동절은 지지로 해자축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계절은 우리가 록, 왕,세. 그래서 임수가 해를 보면 록, 임수가 자수를 보면 왕, 임수가 축을 보면 쇠지. 그 다음에 반대 계절. 해자축의 반대는 사오미죠. 사오미. 그래서 반대는 절, 태양. 그래서 임수가 사를 보면 절, 임수가 오를 보면 태, 그 다음에 임수가 미를 보면 양. 그 다음에 겨울 전 계절은 겨울 전에는 가을이죠. 그래서 전생. 가을은 신유술이죠. 전생이니까 이거는 생욕대. 그래서 임수가 신을 보면 생, 임수가 유를 보면 욕, 임수가 수를 보면 대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후병,
그러니까 겨울 다음 계절은 봄이잖아요. 봄. 겨울 다음에 봄이잖아요. 그래서 인묘진. 인묘진은 후 병사묘. 병이니까. 그래서 임수가 인을 보면 병, 임수가 묘를 보면 사, 임수가 진을 보면 묘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양간들은 같은 계절은 노광색, 임수하고 같은 계절은 노광색, 그 다음에 반대 계절은 절태양, 그 다음에 전계절은 생육대, 겨울 다음 계절은 병사묘.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양간일 경우는 이렇게 찾고 음간일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음간일 경우는 양간을 먼저 찾고 음간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지가 됩니다. 사지, 생사. 그래서 양간이 딱 반드시 생지다 그러면 무조건 음간은 사지다. 그 다음에 양간이 욕지면 음간은 병지가 됩니다. 욕 보면 병 난다, 병 나면 욕 본다. 그 다음에 양간이 대지면 음간은 쇠지가 됩니다. 쇠. 축구선수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그 다음에 양간이 묘지면 음간은 양지가 됩니다. 묘는 양쪽. 할아버지 산소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양쪽에 모셔져 있죠. 그래서 묘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있는 건 묘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양간이 녹이면 음간은 왕,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 이렇게 요거는 다 알죠? 그래서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찾기가 아주 쉽다. 자, 이민을 한번 보죠. 이민. 임수는 지지로 넣으면 겨울이죠. 그리고 임목은 봄이잖아요. 그 다음 계절은 후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묘지는 병, 사, 묘지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개수무가 되면 어떨까요? 개수가 되면 병은 어때요? 욕이라고 그랬죠? 욕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는 생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묘는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양. 그래서 음간, 개수가 인을 보면 욕지, 개수가 묘를 보면 생지, 개수가 진을 보면 양지. 이렇게. 그래서 항시 병욕, 사생, 묘양 이렇게 항시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양간만 알면 음간은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12운성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장간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임목을 보면 지장간에 일단은 나하고 같은 기운을 그 정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정기, 중기, 여기 이렇게 지장간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기라고 한 것은 나하고 같은 기운. 임목은 천간으로 가면 간목이 되죠. 그 다음에 인사신에는 미래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묘진 다음에는 사옴이잖아요. 그래서 사가 와야 되는데 이게 사가 천간으로 가면 병이 되죠. 그래서 병. 그 다음에 여기는 전계절. 그러니까 묘가 넘으면 여기가 되죠. 그래서 묘가 천간으로 가면 임묘지니까 축이죠. 축.
해자 축 다음에 인이죠. 그래서 축토가 넘어오게 되는데 원래는 여기가 기토가 와야 되는데 시작은 항시 양토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무토. 축토는 원래 넘어오면 기토가 되는데 원래 시작은 항시 양토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병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간목을 보면 식상이죠. 여기도 같은 식상. 그 다음에 임수가 병화를 보면 재성이죠. 수국화니까 재성. 그 다음에 임수가 무토를 보면 관성이죠. 토국수잖아요. 일간을 극하니까 관성. 그래서 이렇게 이민일주들은 겉보기에는 식상의 마음만 있는 것 같은데 재성의 마음, 관성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이렇게 식재관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이런 분들은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다. 뭐 요즘 말하면 뭐 중산층 되겠죠? 중산층. 이렇게 지지의 식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 하나씩 하나씩 보면, 자, 식상, 간목이 인목을 보면 같은 글자니까 록에 해당되죠? 록. 록이라는 것은 바로 제왕 전 단계죠.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를 말합니다. 황금기.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최고 자리에 갈 수 있는 바로 전 단계니까 대단하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이렇게 록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 되겠죠. 식상은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식복도 있고 말도 아주 잘하겠죠. 달변가도 많습니다. 그리고 식상은 육친으로 말하면 자식이죠. 자식이 활동적이고 똑똑한 자식을 둔다. 똑부러진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록으로 들었다는 것은 어때요? 이 자체도 아까 이민일주가 역마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그 식상 자체가 록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한 그야말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성. 재성 병화가 인목을 보면 병화는 여름이고 인묘지는 봄이죠. 그러니까 전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인은 생지에 해당된다. 생. 재성이 생지에 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아주 이런 사람은 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좀 똑똑하고 승부사 기질이 있습니다. 승부욕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생기된 사람들은 돈 버는 능력도 있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이죠. 남편이 아주 능력자가 되겠죠. 아주 똑똑하고 이렇게 돈도 잘 버는 어떤 사업가적 그 기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남명 그 경우에는 재성이라는 것은 처를 말하죠. 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명 경우에는 처가 어때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자지만 여장부, 즉 여성 사업가일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어때요?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에 해당되죠. 부친. 그래서 여명의 경우는 자기 본인도 어떤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 많지만 또 부친이 능력이 있는 부친을 만난다. 아무래도 부친이 그 경제력이 좀 있으면 뭐 나중에 또 뭐 상속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재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경우에는 처에 해당되고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에 해당되고, 물론 남자도 부친에 해당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관성, 무토가 인목을 보면 무토는 병화하고 같다고 그랬죠? 화토동법으로. 그래서 이것도 생지에 해당된다. 관이 생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사람은 능력자죠. 능력자.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경우에는 자식이죠.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남명의 경우는 자식이 아주 똑똑한 자식을 두게 되고, 여명의 경우는 어때요? 남편이 그래도 최소한 그 최고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직장에서도 이렇게 중역들이 해당된다. 그래서 이민일주들은 생각보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성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인성이 경금이잖아요. 근데 경금이 인목을 보면은 절지가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부모덕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공부로 출세하기는 좀 힘들겠죠. 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이라는 거는 중간중간 끊긴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학자로서 출세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 사업계통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장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민일주의 성향으로는, 이민일주는 어때요?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민일주는 머리가 뛰어나고 언변술이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민일주들이 좀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민주들이 이 지나친 추진력 때문에 주변과 갈등, 주변 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너무 자기 이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그때 주변 사람들하고 약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민주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임수일간이 임묘진을 봄에 태어나면 첫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봄에는 이렇게 수생목, 생명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이 필요합니다. 목. 그래서 뭐니 뭐래도 봄에는 갑을 수생목에서 이렇게 생명수 역할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데는 병화가 최고죠. 그런데 이늘은 좀 춥기 때문에 가끔 정화도 필요한데 정화는 너무 강하면 어때요? 식물이 타 죽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토가 필요한데 봄에는 아무래도 식물이 잘 자라려면 진토가 최고겠죠. 그 다음에 그 양토보다는 음토가 필요한데 축토는 어때요? 먼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있어야 또 나무가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병화하고 진토가 우선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좀 선선해지겠죠. 어쨌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40번째 시간으로 개묘일주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